선생님 많이 깎았다잉. 안타깝지만 그랬어. 유감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 뭐라고 하지. 자, 복습을 좀 합시다. 우리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그래, 모집단의 상황을 알기 어려우니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추출을 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거꾸로 예측해보기로 했다. 추정해보기로 했다.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거 가르쳐줬냐면, 그래, 예측을 하는데,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예측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평균은 얼마인 거야? 콕 찍는 게 아니야. 알겠지?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가 보여가지고 막 아니면 옆에서 뭐 이렇게 동자 뭐 이런 뭐 선녀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콕 찍지 않아. 그 대신 뭐가 있어? 범위를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95%, 99%짜리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95%, 0.95에 해당하게 하는 그런 Z값을 거꾸로 생각을 한 거지. 그랬더니 95%짜리의 Z값은 얼마였어? 1.96. 95%짜리는, 아니 99%짜리는 얼마였지? 그치, 2.58.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넓이가 95%, 그 넓이가 95%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식을 막 전개해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이 모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워달라고 했어. 여기 공식 어떻게 생겼더라? x가 마이너스 196 n분의 시그마. 여기는 플러스로 바꾸고. 그렇지, 플러스로 바꾸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99%일 때는 뭐가 바뀌었지? 마이너스 여기가 2.58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럼 어떤 구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 표본 평균이 어떤 값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구간은 선생님이 100개 만들었을 때 그 중에 몇 개는 지금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얘기였어. 그치? 그래서 그게 95% 신뢰도가, 99%는 99개가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너무 길게 말해가지고 어이없는 경우와 너무 짧게 말해가지고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얘기들을 해줬죠. 그쵸? 근데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식을 보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 또 찍혀야 돼요. 찍혀야 돼요. 어떤 게 찍혀야 될까? 우리 지금 뭘 모르냐면 모평균을 몰라. 그래서 이런 범위를 생각하게 됐거든? 현빈이 체육 이제 끊어. 알겠지? 축구를 끊자. 얘 축구에서 이렇게 된 거야? 뭐에서 이렇게 된 거야? 저 1교시에 체육했는데. 그럼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떡해? 저 제가 자고 있는 줄 몰라서. 아 그래? 꽤 오래 잤어. 선생님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 자, 그래서 지금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해서 구간을 찾아냈잖아. 근데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잉?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어떤 점이 좀 잉스러워? 표본의 크기는 내가 직접 뽑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뽑아서 걔네들을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니까 얘도 알 수 있어. 그런데 누구? 시그마가 이게 우리는 뭘 시그마라고 쓰기로 했지? 누구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야, 근데 봐봐. 내는 뭘 모른다고? 모평균을 모른다고.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사실상 곤란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계는 누가 들어와 있어? 모표준 편차가 들어와 있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까 휴지 구한 거 한번 가봐. 휴지 구한 것도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휴지도 구한 거 가보시면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 걔는. 근데 그럴 일은 잘 없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밑에 118쪽 아래쪽에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는 건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때 표본의 크기가, 이게 만능이야 진짜. 만능 키 같은 거야.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대신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요 밑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가 누구였냐라고 하면 그때 선생님이 우리 학교 키 쟀을 때 이렇게 한 세트 뽑아낸 거지, 그치? 그럼 그 안에서 표본 평균도 계산할 수 있었고 걔네들끼리만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기호 어떤 거야? S야, S. 그래서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라 뭐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S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공부한 친구들 중에 저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예제 2번을 풀면서. 자, 이번에도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그래서 보니까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집단의 상황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평균은 M값을 써라 라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64대를 이미 추출한다. 자, 얘는 어떤 걸 알려준 값이에요? 64가 뭐야? 표본의 크기. N 값인 거지. 표본의 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했더니 얘네들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8시간. 이거 누구를 알려준 거다? 표본 평균 기호로 X가. X바에 대한 값을 알려준 거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이거 알려줬죠, 그쵸? 얘는 누구예요? S. 네, S예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제에 알려주는 숫자 정보가 유일하게 딱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식 어디 갔어? 공식 지운 거 그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적당한 데다가 숫자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사실 구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답은 구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건 분명히 표준 편차긴 하지만 누구의 표준 편차야?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S라는 기호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다 못 써버려? 시그마 써가지고 막 써버리는 거야. 선생님 맨날 고민하죠. 이걸 틀렸다고 해야 돼? 맞았다고 해야 돼? 맨날 고민합니다. 어쨌든 그냥 막 때려 넣고 그냥 구해도 구해지는 파트긴 하다. 근데 알고 풀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되게 당연한 거죠. 몰라서 구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공식대로 그대로 넣어봅시다. 맨 처음에 누구 넣어야 돼? X바 누구야?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5% 1.96. 그 다음에 루트 N 루트 64 8. 그 다음에 위에 1. 그 사이 M 사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누가 들어? 8. 그 다음에 그렇지 플러스 1.96 루트 6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하러 가지? 연비. 우리 이번 시간 언제 끝나? 30분에 끝나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아직 끝나는 거 멀었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얼음. 자, 이번에는 요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만 알지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 전혀 모르는 상황. 근데 100대를 이미 추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 N. 표본의 크기 N. 그 다음에 연비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야. 자, 이거는 무슨 평균? 표본 평균. 그렇지.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5. 이건 누구야? 표본 표준. 그치.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S. 그럼 이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99% 추정하고 있으니까 자, 식을 불러봐. 어떻게 돼? X가 15.6 15.6 마이너스 9.5.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 루트 100 10 맞아. 그거에 위에 누가 들어와야 돼? 4.5. 그렇지 4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로 2.58하고 루트 100분의 4.5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계산 연습도 많이 해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 거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 안에 지금 95%의 확률로 모 집단의 평균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요거 해야 돼요. 요거는 꼭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요걸 다룬 문제들도 있어요. 가나다 이런 걸로도 나와요. 기억력 띄고서 나오기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했어.
근데 몇 퍼로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도 몇 퍼로 추정했어. 실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95%, 99%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기한 퍼센트로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맨 처음에 1.96이 어떻게 나왔어? 넓이가 95%가 나오게끔 반띵하니까 0.475 해가지고 그때 이 Z값 찾아냈잖아. 그런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 B-A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B-A라고 하는 건 어떤 구간이 있으면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B-A라고 하는 건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B-A의 값은 커지냐 작아지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해봅시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구해보기도 할까? 아까 괜히 지웠나봐.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95%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요 사이에 n 그 다음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덩어리에서 앞에 덩어리를 빼요. 그랬더니 x바는 어떻게 돼? 없어져요. 똑같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근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서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결국 B-A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남는 거 보여요? 네. 저게 두 번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99%면 2.58로 돼 있는 거고 또 다른 퍼센트면 거기에 맞춰서 이 값들만 K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어디가 고정이 돼 있는 거냐면 N값이 고정돼 있어. 그리고는 이 문제에서는 모 표준 편차를 썼기 때문에 얘도 고정값이야. 고정돼 있지 그치? 근데 뭘 물어봤어? 신뢰도를 높게 하면이라고 했어. 자, 신뢰도를 높게 하면 어디에 값이 바뀌는 거야? 1.96의 값이 바뀌는 거야, 그치? 자, 벌써 95랑 90%만 비교하셔도 99로 가면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2.58. 좀 더 값이 크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보여줬어, 알려줬어, 얘기해줬어. 지난 시간에 너네 선생님 부끄러워가지고 아는 척 안 할 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10cm 이상 350 이하면 이거 해가지고 너네가 나를 안 논다고 했잖아. 그치? 맞는 말이긴 한데 뭐가 엄청 길어졌어? 이 구간이 엄청 길어졌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네, 표본의 크기 일정하고 시그마 고정돼 있어요. 신뢰도를 높이면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더 길어져요. 알겠죠? 길어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신뢰도는 일정해. 그러니까 1.96은 고정이야.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시그마도 고정이야. 모 표준 편차니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정인데 뭐래?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니? 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거를 막 그냥 마냥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리고 신뢰도가 높긴 한데 너무 범위가 넓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뭘 늘려버리면 이 신뢰 구간이 줄어드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맞는 키예요. 자, 근데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걸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신뢰 구간을 엄청 짧게 만들고 싶은 거야.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쓸모있는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10만 명 중에 8만 명을 표본의 크기로 잡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다고 생각해봐. 어떤 생각을 들어? 10만 명 중에 8만 명이나 골라가지고 재볼 것 같으면 왜 하는 길에 그냥 2만 명 더 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그래? 뭐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적당한 크기를 잡는 게 항상 중요한데 어쨌든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다?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똑같은 신뢰도인데도 구간이 좀 줄어든다.
알겠지? 구간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쓸모 있는 구간이 뜨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 짧아진다, 작아진다, 맞는 말이다. 세 번째, 실내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몇 배? 2배로 늘리겠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1.96에 2배로 늘려. 그럼 뭐라고 써있어? 2m. 그것분의 시그마. 요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배 한 거야? 아니. 몇 배 한 거야? 루트 2분의 1배를 한 거지, 그치?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요 표현이 틀렸어요. 그래서 다는 틀렸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저게 우리 실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게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이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 이 앞에 보면 막 문제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너네들 보고 답으로 쓰라고 하면 눈이 빠지겠지? 네. 그치? 이거 찾다가, 그치? 그래서 눈이 빠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보기로 만들 때는 또 뭐가 귀찮겠어? 입력을 귀찮게 해야 되잖아, 그치? 보기에다가 저런 5개 넣는다고 생각해봐. 아주 귀찮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되게 내기 좋은 거, 어떤 거 내기 좋겠어?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하면 얘기하기 쉽겠지, 그치? 왜 이런 거? 그리고 더 웃긴 건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할 때는요, 표본 평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실내 구간을 다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러분 끝났어요.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 나오고요. 네, 내일 우리 숙제 있기는 한데 어차피 선생님이 이미 수행평가 입력 거의 다 해가지고 네, 내일 어차피 시험 보려면 공부는 해야 되잖아. 근데 보세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은지쌤과 함께하는 확률과 통계 저 문제집 있지, 그치? 스프링 문제집 있지? 그거 끝까지 못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치? 그러면 이 뒷단원은 어느 문제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거냐면 이거 중단원, 대단원의 문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네.